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JTBC의 단독 통일교 진술의 전재수 등장, 현금 박스 명품 시계 전달 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특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전재수 해수부 장관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지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전재수 장관에게 수천만 원이 된 현금 상자와 명품 시계를 줬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재수 장관은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의정 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근거 없는 진술을 사실처럼 꾸며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조작이며 제 명예와 공직의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입니다. 허위 보도와 악의적 왜곡에 대해서는 어떠한 예외 없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 박시영TV에 출연한 최강욱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나는 이것들이 진짜 웃기는 게 통일교에서 막 단체로 입당시키고 그런 거는 돈 뿌리고 막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스쳐 넘어가더니 민주당이 무슨 한두 명 뭐 어쩌다고 하니까 막 신났어 지금. 신났어. 그것도 사람들도 또 이 진작에 권성동이가 저라고 이런 거 싹 다 잊어버리고 민주당 누구야 막 다 죽여 막 이런 거 있는 거야 또. 검은 돈을 받은 사람은 그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거는 거고. 우리 민주당의 정신을 또 위배한 사람이고 하니까 그렇죠.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건 당연히 그건 받아야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권성동처럼 그렇죠. 자기들의 통일교 수건 사업을 위해서 노비를 위해서 청탁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리고 조직적으로 입당을 해서 그 당의 대권 후보나 당권 후보를 만들려고 조직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거는 민주당은 없거든. 그러니까 질이 달라요. 완전히 질이 다른 거를 똑같은 평면에다가 놓고. 맞아요. 국수본의 수사를 지켜보겠습니다. 매불쇼에 출연한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정무참모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하는 단어들, 언어들, 대체로 대통령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지시하신 내용만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주신 여러 번의 지침이 개혁을 미루지 마라. 네. 그런데 지혜롭게 해라. 왜?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꾸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꼭 다 개혁의 전부는 아니다. 이게 다 대통령이 하는 워딩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심지어 이런 겁니다. 공개적으로 어디 나가서 발언하는 경우도 대통령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홍보수석실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매불쇼에 나가라 해서 나온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지지층과 당 구성원들이 대통령의 생각과 견해를 좀 듣고 싶어 할 때만 저한테 나가서 얘기하라고 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 발언이라 생각하고 들어보면 사실 이 재판부가 시작된 거는 지기현이라고 하는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었던 그렇습니다. 일로 시작된 겁니다. 예. 그리고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네. 그리고 실제 재판하면서 너무 그 태도가 준엄하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무슨 가족 오락관 갔다 오는 동 이런 비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사법부의 위상이 계속 실추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 맞죠. 사법부 입장에서도 보면 지기현 판사 같은 태도가 사법부의 권위를 많이 약화시키고 있다는 자각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엊그제 법관 대표자회의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적어도 그렇다면 지기현 판사 같은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네. 비판을 하거나 자성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국민을 향한 예의죠.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혹시 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거나 그 재판 자체에 어떤 차질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은 또 대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당과의 조율도 사실 다 끝나 있습니다. 사실상 조희대 사법부 전체에 대한 사자후인 것이고, 직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의 개혁 발언과 일맥상통합니다. 원래 변화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쪽, 또 변화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손해와 이익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이 없는 또는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당연히 잃는 쪽은 잃기 싫어하고 부당한 것을 개선하려는 쪽은 욕구가 있기 마련인데 이 두 가지가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이란 본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아프다는 거죠.
탈피를 하기 위해서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합니다. 또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죠. 그게 저는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대를 불러 만찬을 합니다. 당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비롯한 법원 개혁에 대한 언급이 있었겠지요. 내란 전담 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박시영 TV에 출연한 박규환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사실은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상호 정무수석 그 발언에서도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일단 용어를 정확히 써야 됩니다. 위헌 소지는 일절 없어요. 단지 위헌에 대한 시비 소지, 그렇지. 논란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헌 시비를 불러일으키는데 악용될 소지를 최소화하자. 이거여야지 마치 위헌성이 조금 있는데 이걸 최대한 약화시키자. 그러면 안 되죠. 위헌성은 0.1도 있으면 안 됩니다. 정확한 표현. 맞습니다. 위헌 시비 소지. 그렇죠. 악용 소지. 예, 악용 소지, 시비 소지를 최소화하자 이래야 되는데 마치 위헌성이 조금 있는 것처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추미애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없는데요. 네. 위헌 시비가 있죠. 그렇다. 네. 아, 용어 좋다. 시비. 위헌 소지 이 말 네. 단어부터 바꾸자. 아, 위헌 시비다. 예, 예. 시비를 걸어왔어. 아무리 멀쩡해도 시비를 걸잖아요. 예. 네. 윤석열이 멀쩡한 사람을 막 수사하고 기소하고 하잖아요. 나중에 무죄 받으면 뭐해요? 이미 언론이 다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 있는 법이야라고 막 소란을 만드는데 이제 그 민주당도 좀 이렇게 너무 이제 쫄아서 이렇게 훅 가려고 하는. 지금 3대 3대 3인데 네. 법원, 헌재, 법무부. 그럼 법무부 3을 딴 데로 대체하는 이런 게 가능하겠네요. 네, 그건 그냥 쉬워요 또. 그래요? 그건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안 된다고 하는 게. 없다니까요. 안 된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해결책이 있다. 괜히 법사위원장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육전이. 다 해결책이 나뭇잎을 띄울 그 타이밍에 딱 띄웠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예. 네. 요게 이제 그 판사도 하셨고 법조인이시니까 법사위원장으로서 쭉 풀어가지고 그래 이건 이렇게 해결하고 이건 저렇게 해결하고 다 해결책이 있어. 그게 선의의 법 기술인 거죠. 현재 내란 전담 재판부 등의 사법개혁을 12월 안에 결정지어야 할 민주당에게 던진 죽비와 같은 메시지가 아닙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